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국민생활관,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여성가족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은 장기교육 파견으로 공석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일반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노인 인구 및 장애인 현황을 보면 익산시 인구 대비 21.9%를 어르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인구 대비 7.5%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1297개소 중 1037개소인 79.95%가 경로장애인과 소관시설로 직원 1명당 약 54.6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익산시 세입의 16.2%이며 세출 예산은 3,296억 6,900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전 직원은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 22년 주요 성과로는 22년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유일 4년 연속 지자체 수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익산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하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6쪽 반성으로는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지연은 대안 등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으며 공립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은 임차권 해지 후 리모델링 예정이며 명시 2월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조속히 준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전교육으로 투명성 제고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설묘지 제출작업은 인건비 현실화 및 띠풀 제거로 쾌적한 공원묘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활기찬 노인 여가생활 운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712개소 77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질 높은 식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23년에는 동북권 노인복지관 위치 선정, 대한노인이 익산지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미비한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 여가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노인 일자리 지원 활성화는 1,211명의 어르신들에게 400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일자리 사업 추진 수행기관 17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 사업인 사회서비스형이 355병으로 확대되었으며 23년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기관 도우미, 미세먼지 정화 사업, 민간정원 지원, EM 살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시민 공모를 통한 철도 및 유휴공간 활용, 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 예정이며 시장형 공모 사업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체국 카페, 시청 앞 반찬가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공익형이 800명 더 추가 확보하여 11,091명으로 전년보다 42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51쪽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는 74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4,180명, 무료 급식 사업 540명,
응급안전 돌봄 1263명, 노인 모육비 11,8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돌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 등 231개소에 7,808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313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시설 종사자 1,700여 명 중 중간관리자 위주로 중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및 힐링 교육을 재가장기 협회에서 추진토록 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3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287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중점 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을 추경 예산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은 18개 단체 4,000여 명의 회원에게 21개 사업 2억 8,40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찾아가는 읍면 순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장애인 전북연맹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253명 35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가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 815명을 대상으로 168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일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제공기관은 8개소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제공기관 추가 모집을 통하여 사업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 편의점 등의 이동식 경사로 등을 점진적으로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57쪽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29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707명, 36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29개소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수시 점검 및 사전 교육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8쪽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95억으로 월성동 324-1번지 1원에 800평 정도 신축 예정이며 중소기업 벤처 공모 선정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과 병행 추진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은 전북도 천주교 부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며 기재부 소관 부지는 23년 상반기 안에 매입 예정이며 국비 27억을 금년 추가 확보하여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북도와 협의하여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9쪽입니다.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은 사업비 9억 800만 원을 투입 예정이며 부족한 봉안당 시설을 위하여 제3봉안당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며 궁경묘지 야유 화장실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장사시설 인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진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고요. 예산서 446페이지에 경로당 양복비 지원 단가가 있어요. 네. 이거 혹시 경로당마다 지급액이 동일한가요? 잠시만요, 의원님. 400 예산서 446쪽이요. 예산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나와 있는데요. 예예. 예. 혹시 각 경로당마다 지급액이 동일한지 아니면 그 등록 어르신들의 수에 따라 다른 건지 해서요. 그 난방비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마다 동일하고요. 그 어르신들 숫자에 달라지는 것은 간식비만 양곡 달라집니다. 양국비도 양곡비 동일하게 지금 동일이요? 예예. 네. 원래 이게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뭐가 이렇게 있나요? 왜냐하면 경로당 방문하다 보면 어떤 경로당은 어르신 수가 좀 적게 계시고 어떤 데는 또 되게 많아요. 예예. 그래서 일정하게 지급되다 보면 연말에 어떤 경로당은 많이 남는다 하시고 어느 경로당은 좀 부족하다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한번 예, 여쭤보는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국이 부족하고 그래도 네. 회원수가 적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양국이 남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로 남는 걸로 이제 떡을 해가지고서 서로 이제 나눠서 드시고 그 대체식으로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족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쌀 같은 경우 많이 후원이 들어오고 했었을 때 가끔씩 경로당 등에 일괄적으로 지금 쌀을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 물품을 또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처럼 이렇게 양곡비도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은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양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지원 사항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건의를 좀 했어요. 어차피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비나 운영비 냉난방비야 건물에 대한 일정 면적에 따라서 주는 거고 네. 간식비나 양곡비는 사람 수, 회원 수이기 때문에 좀 차등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회원 수대로 했는데 그렇게 했었을 경우 또 많은 예산이나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우려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 양곡비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50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예, 예. 네. 여기 설명에는 공익형 및 전체 사업량 감소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추가로 예. 거기 부분만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예, 추가로 그 예산이 더 확보, 더 변경 넷이 돼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이제 그 했었지만은 이제 불과 이 자료가 확보된 것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전부 다 해가지고서는 2022년도 대비 422명이 더 증가돼가지고서는 어르신들이 많은 혼란을 겪지를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공익형이 실제적으로는 공익형이 880명 정도 더 추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자료 보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일자리는 줄었다고 예, 하셔가지고. 예산이 중요한 사유는 사유 서비스형이 355명이 거긴 비용이 좀 더 전년보다 나가니까 증가됐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늘었다고 예, 설명해 예. 주시는 거죠? 네. 예. 여하튼 변경래 씨가 변경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4쪽에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장애인 단체 운영비 상향과 예, 예. 연합회 상근 일자리를 두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신 적 있으신지 해서요. 예. 그걸 한번 연합회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그 연합회장님이 저희한테 그 확실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과연 그 상근 일자리가 제대로 필요하냐. 지금 현재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자리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그 단체별로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주고 있는 셈이잖아요. 동일하게 주고 예, 있죠. 동일하게.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휴비로도 많이도 운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그 와가지고 이렇게 상근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직은 이분들이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그 네, 장애인연합회 본인들이 지금 필요 회장님하고 없다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던 건 아니죠? 예, 예. 네, 지금 과장님 판단으로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아니 거죠?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봤었는데 일단 여기 간담회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의견 청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는 58쪽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조금만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릴까요? 이게 그 부모 부지는 사업이 지금 선정이 언제 된 거예요? 선정은 22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아직 네. 예산은 그 2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총 이제 예산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총 사업비는 확정이 됐어요. 총 예산은 26억 26억. 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사업 기간은 23년에서부터 27년까지거든요. 네. 그쪽 평생교육센터 바로 옆인가요? 그 공간 내인가요? 예, 그 부지 내입니다. 그 부지 내에. 예, 그 네. 부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신축을 했었을 경우 이제 특화 사업장을 별도로 만들면은 원래 특화 사업장을 만들고 특화 사업장 내에 다른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화 사업장만 더 확대해서 만들면 됩니다. 발달교육 평생학습교육센터 내에 이제 사무실을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직업을 예, 훈련을 저희가 할 수 이걸,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어떤 사업이냐면 직업 재활 시설이고요. 그 지금 저희가 공모된 것은 그 스마트팜 시설입니다. 아, 스마트팜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나중에 평생교육센터에 다니게 되는 분들이 이 스마트팜에서 그분들도 농사일도 할 하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간단한 발달장애인 네. 모든 대상들이 아동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스마트팜인 거죠? 예, 예. 네네. 특화 사업장은요. 특화 사업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업무 계획된 대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정로장애인과 자료 보다 보니까 중점 추진사항, 뭐 주민 협의사항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해주셨는데 되게 보기도 좋았고 뭔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신 의원님들 네 바로 질의해 주세요.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우리 손진영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경로장애니까 우리 업무 보고 자료 설명 자료를 누가 만드셨나 획기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8년 동안 봤는데 이렇게 제대로 새롭게 한 데는 처음 봤어요.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혼났습니다. 반성이 워낙 많다고. 반성은 좀 많더라고. 반성이 한 페이지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특히 반성 부분은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장애인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인회관 그리고 뭐 동북권 노인복지관, 홍주원 이런 부분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큰 지금 현안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인회관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북권 노인복지관은 뭐 이따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동북권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이제 그 이렇게 부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이 부지 어떠냐고 이렇게 서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아마 금년 안으로 부지 위치 선정을 해놓고 가야 계속 뭐 행정 절차도 있고 하고 하니까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이제 대안을 한번 알아보고 있고 그 하나 이제 우리 이제 보건복지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위치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 신축 옆에 있는 거기 이제 그 교의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매입해서 위로 올려서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 그래서 같이 하자.
자, 그런 그 제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약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경우는 인근 아파트하고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 담벼락을 좀 허물어서 낮 시간 동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다시 닫고 밤에는 다시 빼고 뭐 그게 그런 식으로 또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처럼 그 큰 규모로는 만약에 지지를 못했을 경우는 각 지역별로 분관 개념으로 그러면 어양동 지역에 지금 남북권 노인복지관 있는 식으로요. 그 어양동 이제 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그 복지관 또는 이제 부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부송 주공 2단지 아파트 내에 그 100세 생명숲 힐링센터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생명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네 프로그램만 유지하면은 자기네들도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복지관을 해도 된다라는 구두 협약은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부송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 해서 분관 개념으로 노인복지관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양동 같은 경우 큰 부지가 안 나왔을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 뭐 노인복지관 옆에라든가 지금 짓고 있는 노인회관 옆에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근처 큰 건물이라도 있으면은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위치 선정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몇 년째 안 되는 이유는 위치 선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제 생각엔 노인회관 질 때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지금 다 지어가는데 여기 알다시피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건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현장에도 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결국에는 짓고 나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 지금 필로티로 뭐 11대 정도만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예, 한 14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건데 만약에 여기 옆으로 그 교회를 매입을 해서 동북권 노인복지관을 지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또 주차 문제가 심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 그 아파트가 지금 주차장이 가야하고 앞쪽하고 뒤쪽이 있기 때문에 뒤쪽 담장 문제도 과장님 있고 그때 노인회관 지실 예. 때도 노인회관을 밀어붙이실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 아파트들과 상의해서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옆에 가변도 또 도로 가변 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거는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때 수행기관 지원기관 그 연말에 몇 군데 선정을 더 하신다는데 그게 끝났나요?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주간보호 활동이나 그 제공 활동보조 제공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예. 예, 지금 1월 13일까지 지금 모집학을 하고 있고요. 한 지금 들어오는 건 예상으로 한 3개 정도 지금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공모 절차가 끝난 게 아니구만요. 예, 예. 그럼 이 55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뭐 신규로 해서 한국장애인연맹 전북 DPI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 사업은 그럼 기존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근데 이 전라북 DPI에 이 사업이 갔다는 얘기고 예, 위탁을 줬다는 얘기고 환경 도우미 직업 지원은 뭐예요? 환경 도우미 등 직업 지원. 이제 이건 복지 일탈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세소망, 한국 장애인연맹, 그다음에 뭐 이렇게 둥근마음에서 해다 주는 그러니까 우리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 행정도우미 행정기관에 파견하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환경 정비해 주시는 분들 예, 파견해서 그쪽 거기서 장애인 복지관에 직접 파견 거기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쪽 직접 채용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노인 인구가 아까 20%가 넘는 것 같아요. 21.9%인데 어찌됐든 고령화 사회가 돼가니까 우리 어르신들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장애인분들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나올 줄 알고 제가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최초로 국비를 받아서 지금 건립하는 사례가 됐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비 15억 제외하고 이제 80억 원의 예산인데 현재 그럼 국비가 12억 2,500이 확보됐다라는 건가요? 예예. 그러면 12는요? 그 12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비 매칭에 따라서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12는 걱정을 않고 일단은 국비 확보가 우선이니까요.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비 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분 사업비하고 이제 금년도 사업비분을 이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기존에 확보된 사업에 따라 일단은 설계를 지금 하기 전에 먼저 그 공공건축심의협 그쪽에서 그 민간 전문가든가 그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건축 기획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그 설계는 일단 그 건축 기획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설계 용역을 아마 금년 안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지 같은 경우도 전북도고 천주교 부지는 이제 작년 12월 말에 그 매입이 완료됐고 그 국유지 기재부 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기재부나 캠프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가지고 아마 빠르면 3월 안까지는 이제 부지 매입은 전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에다 도비 건의를 했었지만은 도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는데 이제 도비 지원이 현재까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한번 이제 그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까지는 어쨌든 부지는 매입이 완료가 되겠네요. 네네. 올해는 부지 매입 완료하고 설계 용역까지 설계 용역까지? 발주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선진지 견학은 지금 어디로 정할지 혹시 예상 지역이 정해졌나요? 그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국내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예산이 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협조나 부탁을 드려가지고 추경 예산이라도 그 독일을 한번 지금 저희는 가보고 싶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가 발달장애인 이 관련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거기를 가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를 꼭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의원님도 좀 예산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3년 그 중점 추진사항에 보니까 도비 8억은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도비를 한 8억 정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라고요? 예. 근데 그 인건비나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해서 잘 될지. 예. 그래서 아마 설계를 해보고 나면은 네. 지금 건축비 한 800평 지금 한 80억 정도 예산하고 있는데 더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산 확보에 좀 신경 쓰고 이 사업이 어렵게 된 만큼 잘 건립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51페이지에 그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오래 그죠. 돼가지고 계속 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예, 예. 혹시 이 장비가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오작동 있는 경우 있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작년에 싹 새로 교체했습니다. 다 교체하고 있는 댕내 장비를 전부 다 싹 새로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1263대가 운영 중이고요. 예? 1263대가 지금 예, 운영 예. 중. 예. 근데 이건 이제 노화된 작년에 거를 1263대를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계속 댕내 교체하고 장비. 있는 예.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익산시 예산 중에 경로장애과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경로 장애인과문, 경로나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데 지금 우리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전주나 김제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장사시설이 되게 바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우리 우리 경로나 장애에 치중을 둬서 예산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다 덮쳐가지고 엎친 데 덮쳐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더 신경 쓰다 보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번에 그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그 조직 개편은 컨설팅 하시는 그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경로 파트 분리, 장애인 파트 분리. 그다음에 장려는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이렇게 크다. 그러면 근데 용역하시는 분들은 다 알았다고 가는데 결과는 그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우리가 시설 관리공단에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선다면은 그럼 어떻게 이전이 되나요? 이제 그 어차피 정수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공단 쪽에서는 이제 하실 의향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정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또 주민 협의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주민들이 그 시설 관리공단을 가는 걸 원하는지 그걸 또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민 협의체 그 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이제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가야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은 좀 더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봐서 이제 그건 업무를 이제 분리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아니 뭐 2022년도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뭐 4,000여 건을 했다. 예? 이거 성과에 나왔어요. 그죠? 고생도 많고 그다음에 그 뭐야 이 화장로를 5기까지 증축해 준 거죠? 그 화장로 네. 5기까지가 중축이 아니라 원래 네. 화장로 5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요. 화장로 같은 경우는 4기를 계속 돌리고 있고 한 기는 예비 상황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4기 갖고 돌리는데 예전에는 뭐 6월 전용만 별도로 돌리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탄력적으로 이제 혼용해서 지금 주도록이면은 그 3시 이전까지 좀 화장을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주민 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냥 저는 우려돼서 한 해를 네. 또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뭔가 좀 더 개선하고 노인과 장애 쪽에 더 치중을 돼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또 자기 진작을 위해서 저는 이 아까 장사 시설에 대한 부분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뭔가 이렇게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게끔 부서에 너무 고생을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전년보다 일자리가 지금 줄은 것 같아요. 계획을 그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사업량 감소.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예. 이제 일자리가 줄어서 내려왔었는데요. 추후에 뭐 추경의 예산을 또 반영하면 더 늘릴 수 있다. 추가로 예. 일주일 정도 그 확보로 더 내려왔어요. 예. 그래 뭐 그렇게 하고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 점검 및 평가 이해를 또 한다고 했어요. 202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그 일자리 수행기관 점검이나 평가했었을 경우 예.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 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평가도 이제 복지부 평가도 이렇게 좋게 받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저희가 항상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수시 모니터링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전국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좀 많이 그 보러 오는 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받아요. 농촌 지역 의원이라. 근데 여기에 지금 수행기관 전담 인력 77명이구만요. 그죠? 근데 아직도 뭐 이렇게 노인분들이 막 일자리를 더 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더 있습니까? 지금, 계속 예, 뭐 예. 부탁을 하고 뭐 하고 막 민원을 하는데 그 또 노인 이렇게 일자리 좀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수행기관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뭐도 그런데 이는 그 평가 기준이나 올 한해 이거 뭔가 재정비를 좀 더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 이 상황 같아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행기관에다가 좀 상당히 심하게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좀 심하게 험하게 놀지 마세요, 왜 놀아요, 움직이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서로 생기는 거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무슨 노인을 갖다가 그렇게 막 학대시키고 일시키려고 하냐 그런 또 민원도 있는가 하면은. 다른 민원들은 맨날 놀아요 어르신들 일도 않고 이게 상반되다 보니까 이제 수행기관의 평가 기준을 좀 두고 예, 예. 그다음에 수행기관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른 데도 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변화도 좀 가져야만이 된다. 그런 생각을 예, 갖고 의원님 있어요. 그 연말에 그 네. 수행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평가를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궤도가 좀 정상적인 궤도가 올라와 가지고서는 이 수행기관들이 다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지부 평가에서도 계속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잘하고 있어도 새로운 더 잘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계속 그런 관심 기준을 갖고 뭐 저희가 지도점검 10개 하겠습니다. 뭐 수행기관 있지만은 뭐 한두 개는 또 변화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 일자리 같은 이는-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연말에 신청을 하면은 그 수행기관이 적합한지 안 한지 평가를 해가지고 수행기관에다가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예. 앞으로 또 계획하고 그 전에 했던 부분들요. 예. 이상입니다. 네, 조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없어요? 이거 한번 해드려.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뭐, 네, 네. 예, 뭐, 네, 조남성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예. 뭐 지역구 의원이라 근데 하면 예. 우리 저 치매 전담형 공립 그 요양시설 지금 어떻게 또 가고 있어요? 지금 금년 안에 임차인하고 뭐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저 임차권 해지 문제가 네. 이제 하기 있기 때문에 그 설정 부분에 이제 협의를 한 후에 아니면 협의 중에라도 금년 중으로라도 저희가 설계까지는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면 뭐 본 의원이 지역구로서 예산도 편성해 줄 때 행정에서 그만큼 다 무언가를 다 완벽하게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길게 간다는 것은 좀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좀 못 얻는 거 아니냐. 예? 그 부분에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올 한해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자,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 그 임차권 해지가 정확히 몇 월이었었죠? 제가 지금 자료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잖아요. 올해 예. 올해 11월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안에 이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사업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금년 안에 임차권 해지는 해지대로 이제 별도로 놔두고 일단은 더 늦어지기 전에 이제 설계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미리 설계까지는 완료를 해놓을 하기 전에 예정입니다. 이런 사전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예, 예.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주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경로장애과가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관,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공립치매 전담의 노인 요양시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등 정말
중책적인 약간 그런 사업들이 참 시작하는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이제 저희 행정하고 저희 의회하고 소통도 좀 잘 해주시고 네. 우리 특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뭐 동북권 노인복지회관 우리 아까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성동에 지금 분관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영동 1, 2동, 원양동을 그럼 그 세 동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관 개념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정말 부지가 없으면 한번 고민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게 맞아요. 주차장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부지도 적합하지 않다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뭐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을 우리 저희 말고 우리 영등동, 우리 부성동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좀 소통해 주시면 좀 예, 부탁드릴게요. 그 의원님들도 혹시 주변에 좀 괜찮은 건물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거나 부지가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같이 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홍주원 이것도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엘리베이터 외부 변경으로 또 이렇게 또 지연이 됐네요. 지금 홍주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계시잖아요. 예.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계시니까 이 사업도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정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 전영수입니다. 2023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정현숙, 하멜시설계장 김득현, 모현시설계장 이훈재. 국민생활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2022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성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민생활관 소관 수영장 하자 보수를 했는데요. 한 40일 동안 휴관하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공사할 때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관은 8개, 하멜 4개, 모현 5개 중 총 17개 종목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초, 중, 고등학생에게 수영 종목을 무료 강습과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방학 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이용객 제거를 위한 프로그램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초, 중학생 수영 겨울방학 특강은 현재 7개 반 98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특강은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영 강습은 1, 2월 신청을 받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강사, 안전요원, 친절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친절한, 쾌적한 최고 시설이 될수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입니다. 저희 수영장은 길이 225m로 본관은 7레인, 하멜은 8레인, 서북권은 6레인입니다. 추진 계획은 매일 수영장에 대한 자동 로봇 청소기와 수영장 수 역세척 등을 통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 검사는 매일 4회 자체 검사와 월 1회 상수독과 검사, 분기별 외부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저수조 및 수영장 대청소, 수처리실 복합영화기 여제 등을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본관, 하멜, 모현 3개소가 있는데요. 금년 추진 계획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며 전기, 소방, 건축물 등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들의 수시 요구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하멜시설 노후 체육시설 긴급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별 올림픽 스포츠센터이며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기금 8억 5천, 시비 8억 5천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영장 내부 방수 및 타일 교체, 청사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창호 및 유리 교체 등입니다. 금년 추진 계획들은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기본 계획 실시 기회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국민살관 업무 및 시설 이관입니다. 저희 본관하고 모현 시설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하멜시설은 저희 관할부서로 또 이관하는 내용인데요. 그 금년 추진 계획은 국민살관 인력이라든가 운영 계획을 1, 2월 중 그 행정지역과 등하고 협의를 하고 업무 계획은 2, 3월 중에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예산 편성도 4에서 6월 달께 실시하여 그다음에 7월 달은까지 저희 직원하고 공단하고 시범 운영하고 8월 달에 공단이 출범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업무 및 시설 이관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살관소관 2023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금 업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업무 이관이 될 계획이잖아요. 네, 있습니다. 여기 인력 운용 계획 안 혹시 좀 나왔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행정지원과에서 네. 저희 부서랑 여러 가지 협의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생활관에 지금 여기 시설 사용하시는 분들 말고 장애인 펜싱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예, 예, 예. 아, 그분들도 그냥 같이 거기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대로 도시관리공단 이전하는 거하고 별개로 예, 그것은 상관없이.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승계가 될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이제 그 체육진흥과랑 얘기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어디 가신다 하면 여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계속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검색하다 하나 봤는데요. 네, 국민생활관하고 이제 서북권역 체육관 회원을 통합 관리해달라라는 민원이 있었고 예, 예. 이거에 관련돼서 외부 업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통합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뒤에 검토를 한 결과라든지 그런 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했을 때는 그 시설 자체가 본관하고 하멜은 좀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서북권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추진하는 부서가 그 전에 저희들이 국민살관 했던 부서가 서북 다섯 체육관을 처음에 개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설 장비가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네네. 전체적으로 저희 본관이랑 하멜 거에 시설을 전부 다 좀 업데이트랑 세팅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려는데 예, 네. 시스템이 전부 틀려요. 조금씩 틀려요. 아, 시대별로 네. 이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랬으니까요. 그건 좀 차후적으로 좀 향후에는 의원이 말씀대로 통합 관리는 될 것 같습니다. 통합 관리의 필요성은 혹시 예, 예. 판단하고 계신 예, 예, 거예요? 예. 네. 계속해서 그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멸 네. 체육시설 지금 개보수 공사 올해 많이 개혁돼 있잖아요. 네, 예, 하자 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예, 예. 잘 보수 공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모현시설이랑 공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하멸시설은 관할부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행정지역과에서 이제 조직 관리를 저 이제 하멸시설은 안 가져가고 그냥 예, 일단은 아마 체육진흥과 쪽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금 모현에도 생겼고 서북권이 생겼고 특히 수영반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상황이? 이 뭐 좀 회원 모집 하다 보면 예, 저희 지금 시설이 조금은 저희 본관하고 하멜하고 틀리게 이렇게 수영장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고 거기는 이렇게 두 개 레인씩 단차를 둬가지고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수영하시는 분들하고 걷기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좀 그 이용하는데 조금은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검토했을 때 나중에 향후에 좀 지금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그냥 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지나면 나중에는 개인 생각은
향후에 바닥을 똑같이 이렇게 좀 평평하게 저는 이제 했을 때 시설의 문제는 뭐 예, 예. 또 이용하다 보면 거기 시설에 만족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시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록할 때 시민들이 등록을 할 때 네. 뭐 반이 있잖아요. 신규 반도 있고 뭐 계속 연장 반도 있고. 근데 등록을 했음에도 등록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밀려서 반이. 예, 그거 뭐 차이냐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이게 처음에 신규 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첫 1, 2레인은 0.9m입니다. 네. 그다음에 3, 4레인은 1.2m, 그다음에 5, 6레인은 1.5m예요. 처음에 할 때는 이 배꼽 높이에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이게 참 허구는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운영 의미를 좀 살려주시기를 예,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모현도서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신규 등록이 있고 또 개성하시던 분 연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관리하시는 우리 직원분이나 뭐 무계약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찰 조사도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우리 체육관이잖아요. 예. 그 국민생활관이나 서부권 이런데 그래서 그 관리를 등록할 때 돈을 받고 요즘 어떻게 해요? 그 키오스인가 그걸로 해서 그냥 개인이 원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직원한테 줘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건가요? 일일권은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월권이나 등기권은 직원 통해서 이제 직원 통해서 기존에 무조건 다?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연장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거기서 바로바로 카드를 긁고 하니까 지금은 거의 현금적이는 않고 거의 카드 거래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 것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안 예, 생기게 예. 안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네, 그 하멸 그 긴급 개보수 공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17억에 지금 이 세부 보고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수용자 내부 방수, 뭐 청소 예벽 드라이비트, 청소 창호 및 유리 교체 이 돈으로 17억을 지금 쓴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수용자가 몇 년 됐죠?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 중국했습니다. 이게 이제 23년 돼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23년 동안에 수영장이든 어디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봐왔어. 예, 예, 그죠? 예, 예, 그럼 좀 식상하잖아요. 예, 그럼 뭔가 변화를 좀 취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타일로라도 하더라도 뭔가 좀 그림 있는 타일을 또 붙일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들을 해서 좀 식상하지 않게끔 23년 동안 안 봤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리모델링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 동감하고요. 그렇게 네.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투박하게 예산이 이렇게 딱 목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1월달에서 4월달까지 실시 설계를 하잖아요. 예, 예, 이 설계 때 좀 잘 좀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것도 한번 보여주면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강료 우리 강사료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올 한해 좀 정리를 해서 꼭 민원이 없도록 좀 어떻게 만반의 준비는 돼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채용할 때 그 단가 인상된 그걸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하고요. 또 내년에도 또 저기 계속 연차적으로 저기 올릴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해. 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앞서 뭐 우리 그 선배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요. 우리 뭐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런 사안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또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꼭 공유해 주시고 네, 당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생활관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업무가 이전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또 준비를 철저하게 예, 좀 예. 잘 해주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 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열 도서관 정책계장입니다. 형은영 작은 도서관 계장입니다. 하선주 마동 분관 계장입니다. 운영 지원 계장은 장기 교육으로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모현 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책임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유천도서관 건립과 미디어 창작 공간인 K도서관 조성 및 운영, 희망도서 발효제출 서비스 시행 등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중앙보초 공모 사업에 사건 6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신규로 유도서관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공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8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주간 행사, 독서의 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영어문화학교와 영어 독서문화 프로그램,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가정의 달 행사, 영어 캠프 등 상설 및 특별 프로그램에 5,4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45쪽 전주 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간 협력 누릴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총 20억입니다. 2022년 7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으며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투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익산시와 전주시의 특색 있는 도서관 여행 콘텐츠를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사업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전주시와의 업무 협약을 3월까지 이행하고 이후 사업 발주 및 제안서 평가 등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여 7월부터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며 도서 및 전자책 11,600여 권을 확보하고 구독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 인증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희망도서, 특화도서, 영어도서 등을 수시 구입하고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분기별로 구입하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구독형 전자책, 영상자료, 학술 DB 등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희망도서 발효제출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이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발효제출 서비스로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희망도서 수령 기간이 3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시민 편익 및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처리 절차는 시민이 홈페이지에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협약서점과 시립도서관에서 도서 확인 및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하게 되며 이후 시민이 협약서점에서 책을 빌려보고 반납하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서점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서점을 추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독서 등이 융합된 통합예술 프로그램과 부모와 함께하는 동아미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미 프로그램과 메타버스, 디지털 코딩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주식 교실 등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대상으로는 시민 작가 프로그램과 열린 시민 교양 강좌, 문화가 있는 날 등 인문학 중심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노후 준비 아카데미와 정보화 교육, 치매 예방 등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0쪽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총 52개소가 있으며 이 중 공립은 19개소, 사립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개선 및 육성 지원, 그리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과 책잔치 한마당 등으로 사업비는 8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을 연간 지원하고 특화 프로그램 지원, 실무자 워크숍 및 역량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개선을 위하여 도서 구입비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익산 작은 도서관 연합회와 협력하여 우수 사립 작은 도서관을 선정,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도서관 책 친구 파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며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작은 도서관 신규 조성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등 행정 절차를 3월까지 이행하고 6월까지 설계 용역 완료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유도서관 구축 사업입니다.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문화 소유 지역에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인 유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내에 도서 대출이 가능한 유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장비와 5개형 부스, 도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보 보안성 검토 이행 후 스마트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 장비와 5개형 부스, 도서 등을 구입하여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과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 및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영어 장소 확보와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 영상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겠으며 영어 장서 1,400권을 수시 구입하여 장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어 책 읽기 코너 운영과 영어 독서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영어 문화학교, 영어 캠프, 영어 독서문화 프로그램, 언어 및 스토리텔링 등 상설 및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입니다. 157쪽 AI 기반 맞춤형 도서정보 책보 서비스입니다. 시립도서관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서 모바일로 각종 도서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책보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대출도서 조회,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도서 정보 안내와 행사 안내, 프로그램 신청 및 전자책 이용 등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운영계획 수립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테스트 및 보완을 거쳐 5월부터 책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미라클 리딩 사우전드 북스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영어 그림책 꾸러미 200개를 제작하여
영어책 선정이 어려워하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도서를 제공하여 영어책 읽기를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책꾸러미 도서 선정 및 제작을 완료하고 3월부터 영어책 1000권 읽기 홍보와 꾸러미 대출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현 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153쪽에 이호 도서관 있잖아요. 예. 네, 이게 익산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스마트 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한. 예, 똑같은 형태. 똑같은 거예요? 예, 운영 방식도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왜 5개형으로 해요? 국가급 식품 클러스터 내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5개형으로 하면 냉방기, 난방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게 그래서 되는데.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예,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이제 복합문화센터 내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내부 공간에는 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요. 입구 쪽에 저희가 이제 이 5개형 부스를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입구예요? 예. 기존의 유도서관 구축 사례를 보면 내부에 이제 이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기도 하고요. 익산역 같이 바로 입구에 5개형 부스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환경을 구축해서 이렇게 구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이 관리 유지비랑 냉난방 비용은 익산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계속해서 나가겠네요. 예. 무인 발급비나 이런 것도 냉난방비가 사실 꽤 나온다고 하던데. 저희가 그 익산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의 개방이 되는 형태잖아요. 네. 저희도 이 유도서관 사업 자체가 도서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시간 제한에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5개형 부스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마 감안해 여하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예. 원래 국쿨 공간이 매우 넓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5개형으로 해가지고 좀 의아했거든요. 여하튼 그 익산역 스마트 도서관도 요즘에 그 반납률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네, 다른 지금 도서관에 비해서 반납되지 않은 사례가 조금 있다고 예전에 지적된 걸 본 적이 있는데 12월 말 기준에 지금 도서 연체 도서는 11권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많이 있고요. 낮아졌네요. 예. 네네.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경을 써서 회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재고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5개형을 5내용으로 바꾸거나 이런 거는 네, 현재는 이제 북한문화센터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아예 다 마무리를 해서. 예.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관리하기 좀 어려움이 더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참여 서점 추가 모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 상반기에. 예. 네. 동네에 작은 서점들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네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과 또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저희 그 책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뭐 간편한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어플로 해서 사용하기는 그런 단계가 조금 다른 시도에서 비교해서 좀 네.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이번 챗봇 서비스를 함으로써 네네. 좀 더 편리하게 좀 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 챗봇 이 서비스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또 개발해서 더 추가해 나가면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금 특수시책 두 번째 미라클 리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레벨별로 영어 도서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을 한다는 건가요? 기존에 선정해서 있는 배포? 기존에 있는 책들을 네. 저희가 이제 선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용자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니까 그걸 레벨별로 예, 선정해서 레벨별로 저희가 200개를 꾸러미를 만듭니다. 그럼 1000권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시민들이 와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을 대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1000권을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00권당 명단 게시 및 원어민 선생님 1대1 이건 뭐죠? 예, 이 사업에 좀 더 컨설팅을 해준다는 게 뭐죠? 원어민 선생님하고 컨설팅 해주신다는 거? 예, 저희가 원어민 그 선생님이 상주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을 좀 더 많이 익히게 하는 그런 유도 차원이기도 하고요. 100권을 달성하게 되면 그 학생하고 원어민하고 이렇게 컨설팅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학부모들에서는 되게 좀 호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다양하게 사업들을 좀 새로운 정책들을 좀 발굴해 나가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도 또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재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이현애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67쪽 2022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2년 3월 11일 남부권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생활 향상을 위한 유천 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습니다. 영등, 부송, 유천, 금마, 황 등 5개 도서관에 총 34만 6,606건의 정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일평균 1,447명의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등 6개 사업에 선정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한 권의 책으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을 선정하고 독서 릴레이, 전국 독후감 공모전 등 연관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의 독서 능력 향상과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은 현재 88개 동아리 686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24개 독서 동아리에 도서 구입이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자기 개발 등을 위한 도서관 문화학교, 열린 시민교양 강좌, 북스타트 운영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 조성과 다양한 인문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중심의 독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 주요 업무입니다. 171쪽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한 권의 책 사업과 북페스티벌 사업이 중심입니다. 시민이 추천하고 선정하는 한 권의 책은 추천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 회의 및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3월까지 선정 도서를 결정하고 4월 선포식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독서 릴레이, 청소년 독서 캠프와 전국 독후감 공모전 등 연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익산 북페스티벌은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독서 동아리 등 독서단체들과 지역 서점 등이 연계된 민간 협력의 독서 문화 축제로 3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10월에 개최할 북페스티벌이 시민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독서 인구 증대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중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20만 원입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들이 도서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을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입금이 양성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는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사업 공모 등 공모를 통한 보조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를 통해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작가 초청 강연과 문학 기행은 각각 6월과 9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173쪽 시민에게 열려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별 단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독서 진흥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생 직후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진행합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 그림책 2권이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있으며 양육자와 유아를 위해 발달 과정에 따른 오감 만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 대출 서비스는 20-30권으로 구성된 한질의 도서를 한 달 동안 장기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독서 환경 개선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도서관 꿈 놀이터와 방학 중 진행되는 도담 어린이 문화학교, 일반 시민을 위한 열린 시민 교양 강좌를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과 9월에 운영되는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에는 동화작가 강연, 오감 메이커 체험 등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74쪽 고전 함께 읽기 세안도입니다.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시에 그린 그림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세안도는 세계문학, 한국문학 그리고 도란도란 어린이책 읽기 앞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운영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문학, 한국문학은 각 50권, 어린이책은 100권을 선정하여 책읽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월 중 고전 도서 선정위원단을 구성하고 선정회의를 거쳐 3월까지는 함께 읽을 고전 도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고전 읽기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함께할 수 있는 고전 독서 리더인 입금이 양성 교육 진행과 같이 읽기 토론 동아리를 모집하고 입금이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전 읽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독서문화 정보의 허브 영등도서관입니다. 2023년도 영등시립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영등도서관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웹툰을 특화 주제로 선정하고 양질의 웹툰을 별도 비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등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책 향기와 만나는 복합문화공간 부송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행과 문학을 주제로 특강과 공모사업을 준비 중이며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으로는 영화와 독서,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2월과 9월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공예와 명상 등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 외부에 낡은 벽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한 도서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자연과 같이 유천도서관입니다. 생태공원 안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책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원문화 향유와 휴식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성인을 위한 가드닝 아카데미,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생태 탐방 등을 추진하고 3층에 위치한 특별 전시 코너에는 새로운 생태 환경 도서 전시와 익산 관련 작가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 전시 등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공원을 이용하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과 돗자리, 놀잇감 등이 들어있는 북쿠닉 바구니를 대여해 주어 잠재적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입하기 위한 북쿠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78쪽 지역 주민과 함께 동행 금마 황등도서관입니다. 다양한 지역 특화 강연 운영으로 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복지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에 활력을 주고자 합니다. 금마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돕는 생활 밀접형 주제로 지역 주민 우선 대상 특강을 진행하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과학 탐구를 주제로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등도서관은 노인복지관과 함께 운영되는 복합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황등 지역 어르신들의 노년 우울증 예방을 위한 건강가득 힐링데이를 예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특별 주제는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로 어린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시립도서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는 지금 보면 도서관별 참 특색을 살려서 나름대로의 슬로건을 걸고 한 해 업무 계획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특색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로 해서 자연과 함께 가는 같이 유천 도서관, 지역 주민과 행복 동행 금마 형등 도서관. 네, 이 슬로건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좀 선정이 되고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올 한 해도 우리 익산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가 더욱더 확산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원분들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신가요? 손준혜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그 2022년도에도 계속 질의도 하고 답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 간소화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되었나요? 네, 올해 정산 2022년도 정산 부분에서 서류를 많이 좀 간소화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정산하실 수 있도록 많이 간소화를 했습니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많이 간소화를 하긴 했거든요.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할 때도 총액을 월마다 구분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예. 예, 매도래는 무슨 책, 얼마, 뭐 몇 권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 금액을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 읽고 싶은 책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맞는 책을 선정하는 약간의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고전 읽기 세안도 네. 하잖아요. 네. 첫 사업이니만큼 좀 기대가 사실 됩니다.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시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그 유천도서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열람실 문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원래 그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고정관념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충족치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혹시 검토하시거나 뭐 생각하신 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계속 또 민원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민원을 전에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런 평생교육의 그런 장이 아니라 단지 와서 공부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책 빌리고 네.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10년, 20년 전부터 인식이 바뀌고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역할이 많이 바뀌면서 시민분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서의 인식을 하면서 사실은 새롭게 건립되는 도서관들 중에서는 열람실이 없어지는 추세로 그렇게 지어지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천도서관을 처음 계획을 했을 때부터 열린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고 마동도서관이 좀 가깝다 보니까 거기를 꼭 공부방에 열람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열람실을 없앴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을 이제 그 시민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람실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자유열람실은 없더라도 종합자료실이나 어린이자료실 내부에서 대부분 학습하시는 분들은 밤 늦게까지 하시거든요. 현재로서는 자유열람실을 별도로 공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그 공감을 하지 않는 게 또 네. 문제이고 행정의 어려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정 어떤 한 분이 악성 민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공감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건 그거에 대한 저는 대안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여기 말고도 황릉하고 금마도 지금 자유열람실이 없잖아요. 예. 네. 거기는 아마 이용하는 인구나 주민 수가 조금 적어서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쪽은 이런 민원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천 도서관만 유독 지금 황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에 조기래 의원님께서도 열람실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공간 자체가 그렇게 조성할 만한 공간이 없는 상황이고 아마 거기는 그 노인복지관하고 분리를 하면서는 생각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튼 뭐 4층에 다목적실, 문화교실, 동아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의 고정된 열람실 형태로 바꿔서 뭐 내부 시설을 뭐 다 뺐다가 넣었다 이런 방식 말고 그 공간을 조용하게 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개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냥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가 그 민원인 분한테 그런 제안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여하튼 저도 유천도서관에 가서 한번 이용해 보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청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네, 한 해 감사합니다. 동안 또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나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수 가족지원 계장입니다. 이춘희 돌봄 계장입니다. 서하영 자원봉사 계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비전과 중점 추진 방향 및 86쪽 일반 현황, 87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 단체, 88쪽 위탁 운영 시설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서는 2022년 전국 세일센터 사업평가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가족기능 강화 및 성숙한 다문화 사회 지원에서는 2022년 가족정책 유군 국무총리 기관 표창 및 지자체 외국인 주민 우수사례 경준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교수에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93쪽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8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4개소와 보호시설 1개소 및 여성단체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지원, 여성단체 협의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학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는 자치 여성대학을 운영, 위기에 처한 여성의 안정막 구축 및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모자가정, 청소년 부장가정 등 총 1,878세대 4,669명이며 사업비는 92억 6,1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한부모 가족과 복지시설 입주자입니다.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 지원 등의 74억 8천만 원, 월동비, 피복비 등 생활자립지원금으로 7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성해 모자원과 기부모 하우스 운영에 9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성해 모자원 기능보강 사업, 시설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지원과 입수자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 유지와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여성 친화 및 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친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으로 평등, 참여,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여성 친화 도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밤길 안전 귀갓길, 귀가 골목길 조성 사업, 불법 촬영 장비 합동 점검 등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포럼 개최, 성인지 성별 영역 평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총 55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 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다둥이 사랑 지원금 등 출산 및 양육비에 52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아빠랑 캠프, 행복 캠프와 다둥이 가족 행복 축제 등을 개최,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인 시책 사업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6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운영 지원입니다. 총 22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는 가족 후 다양한 기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관계 향상 지원 및 취약 위기 가족을 지원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익산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150회에 걸쳐 시행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97쪽 다우리 여성가족휴관 건립입니다. 다우리 여성가족회관은 보편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 SOC 복합시설로 가족센터, 여성회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단체 협의 사무실을 한 공간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으로 5년 계속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 국비 15억, 도비 3억, 실비 82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23년 다우리 여성가족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 계획은 1월에 공사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착공식 후 건립공사를 시행, 안전규칙 등을 준수하고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8조 익산 글로벌 문화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익산 시민 등 내 외국인 모두가 해당됩니다. 전시관 관람, 상시 체험 프로그램 7개 분야와 하늘정원 미니 콘서트, 세계 시민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 10개 분야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여 건강한 세계 시민 양성 및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99쪽 아이돌봄 서비스 및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사업비가 43억 4,6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생후 3개월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가정 방문 맞춤형 돌봄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사업비 8억 4천만 원으로 첫째아 70%, 둘째아는 100% 본인 부담금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아이돌봄이 신규 채용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돌봄 공백 해소 및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백족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3억 3,7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48개소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에 9억, 시설 운영비에 8억 3,600만 원, 올해 신설린 종사자 인건비 35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48개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1쪽 촘촘한 돌봄체계 운영 지원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2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800만 원이며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10만 2,960명이며 현재 12,035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생조직 등 자원봉사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3개 분야의 68개 단체를 지원하고 사랑의 밥자, 밑반찬 지원, 명절 나눔 보따리 등 초위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 대회 및 자원봉사의날 한마음 대회 개최 등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여성회관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연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자격증 취득과 취미 교양 과정, 전통 문화 과정 등 반기당 70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지역 주민과 교육생이 함께 어우러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울림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4쪽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종합 지원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에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여성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5쪽에 여성 친화 정책 중에 성인지 정책 성별 영향 평가 교육 있잖아요. 네. 연 3회 지금 실시하는데 네. 이거 매년 하지요. 네, 네. 네. 이거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 성별 영향 평가 교육. 그 성별 영향 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들. 업무 담당자가 예. 이 교육을 지금 네, 네. 3회 받는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이 교육을 받고 어떤 걸 하죠? 성인지 예산 뭐 이런 걸 검토하시는 분인가요, 네, 이분이? 네, 예. 뭐 시민 대상 이런 교육이 아닌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97쪽에 그 다우리 건립 사업 내용 중에 네. 가족센터하고 이제 공동 육아 나눔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송악동에 있는 것을 이전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게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지금 가족센터가 있으면 공동육아 나눔터가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에 아마 저희가 지금 하나 공동육아 나눔터를 다시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 육아 나눔터를 새로 하나를 예, 예, 예. 설치 운영할 예, 예. 지금 예정으로 예, 예.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3호점이 생기는 거죠. 공동육아 나눔터가요. 네. 지금 1호점하고 2호점까지 있는데 네. 기본 운영비가 워낙 적어서
운영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네. 얘기를 들어서 우리 계장님 도움 받아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네, 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호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으면 네, 네. 질 좋은 전 돌봄이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다 함께 확장하는 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아동수가 계속 줄어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오히려 돌봄의 기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0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그 사업계획 추진 계획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제가 22년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동승자 의무 규정 있잖아요. 세리미법 네, 네. 때문에 예. 지금 11월부터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해서 답변해 네. 주셨는데 올해도 특별히 고민하고 있거나 뭐 방향을 잡고 계신 건 없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동승자가 대책을- 이제 예, 저희가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동승자는 지금 다 탑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승자는 전체 지금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 예, 동승자를 지금 다 네. 새로 오신 분을 네, 좀 네. 그건 이제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기 충원을 했다는 때문에. 말씀이신 거죠? 네. 노인 일자리랑 그때 그 다른 시도에서 신청년 일자리로 네, 네. 또 대체해서 추가 배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김재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중년 일자리로 많이 활용을 하던데 네. 그때 그런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서희 사회공헌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혹시 이제 그런 연계나 이런 거를 문의를 하고 이제 하면은 그때는 저희가 한번 연계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요청이 좀 네, 되거나 네, 하면 예, 예. 네, 현장에 지금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9인 이하 지역 아동센터가 한 60-70% 되지요. 익산시도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인가요? 지금 29인 이하 시설이 훨씬 더 많지 이하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뭐 개인이 29인 이하가 지금 29개, 48개 중에서요. 반절 정도? 네. 그럼 나머지는 근데 다 법인- 30인 예.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상 19인도 있고요. 아 저희가 잠깐만. 예, 19인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잠깐만요. 48개 중에 29인 이하 시설이 저희가 40개요. 네, 40개. 네. 한 80%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예. 왜냐면 여기 종사자 기준이 2명이잖아요. 네. 29인 이하 시설에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셨던 것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동승자 의무 규정은 다른 도에서는 뭐 추가 인력 배치 건의안을 뭐 마련한다던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의무 규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대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런 기본 사항들을 지금 공문으로 다 발송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관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관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좀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재현 의원입니다. 항상 여성 편의와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해 쓰시는 조남우 과장님이야 계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102페이지 보면 이건 좀 이게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익산시 248개 단체 10만 2,960명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 기준
활동하신 분은 12,035명이에요. 네. 추진 계획에 자원봉사당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말씀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자원봉사가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 단체에 대해서 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그러면은 뭐 다른 그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뭐 계획이나 그런 거 따로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조례가 지금 이제 조례를 이제 의회에 지금 상정을 해놓은 맞습니다. 상태고요. 네. 1인 1 자원봉사 지금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 그러면은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득을 보려고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무언가의 혜택을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예, 저는 2021년도에 중앙동 침수 피해 때 저도 일주일 동안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중앙동 침수 피해 그 수해 현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익산시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때 많은 분들이 상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상장도 중요하지만은 상장을 받지 못한 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중에는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 함께 있어줄 분이 익산시에는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익산시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2023년도에도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관심과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네, 이제 뭐 이미 그 예산 때도 이미 충분히 다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다 힘들게도 고민하고 의견도 제시하셨고 또 새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네, 설명 듣고 자료로도 가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제가 교수님한테 제 고민을 말씀드렸었는데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 최근 4년간 우리 아동 수는 늘 매년 1000여 명이에요.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동 수가 네. 1000명, 1100여 네, 명 정도 네. 됩니다. 최근 4년, 5년 평균. 근데 예산은 30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네. 올해 93억이 됐습니다. 올 1년 새 10억 이상 이번에 올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네, 79억이었는데 10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는 1000여 명 그대로고 그러면 이 1000여 명 이용하는 아동 수의 돌봄이 이 3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돌봄이 체계화되고 퀄리티가 수준이 상승이 됐는지 저는 담당 부서에서도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돌봄계가 신설이 돼서 지금 저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지금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 보면서 느끼는 게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번에 올해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점을 두는 곳은 아예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 교사도 파견을 하고 프로그램 추가비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정말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좀 돌봄 서비스 그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많이 고심 중에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그리고 그 저희 설명자료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여기다 우리 지금 지역 내 돌봄 관련된 네, 네. 거잖아요. 네. 사실 다음계 돌봄센터, 우리말 돌봄 공동체, 공동 육아 나눔터
여기 종사자분들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분들하고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같은 돌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가 네. 예산을 심의할 때도 네. 그런 균형은 좀 낮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뭐 결론을 지금 뭐 이미 지원을 하는 거니까 우리 나머지 우리 15개소 지역 돌봄센터에 있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어쨌든 올해 운영비와 인건비가 구분이 돼서 네, 네.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네. 처음 이제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 지급되는 첫 그 결과가 나오면 네, 네. 제가 인건비 수당 이런 것들을 좀 평균을 한번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 2022년도 정산하셨나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2022년도 지역아동센터 정산 다 마무리되면 그때 한번 따로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이 돌봄계가 새롭게 구성이 됐고 우리 과장님 너무 유능하시잖아요. 우리 청소년 관련된 정책들도 너무 유능하게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더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을 네, 받고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를 마치고 제3차 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